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오늘도 일주일간의 흐름을 살펴보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스탁 최고의 주식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저는 원래 그 에어컨을 안 켜고 이렇게 자는 습관이 있는데 도저히 에어컨 없이는 못 잘 정도로 굉장히 많이 더운데요. 어제가 이제 대서였다라고 하죠. 그저께였죠. 그저께 대서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좋은 수익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시장에 위기감이 한번 왔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불안감이 조성이 되었었고 국내 증시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뜨거운 날씨만큼 또 뜨겁게 시장은 오히려 미국 증시 같은 건 달가 올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회를 잘 찾으면 주식은 더운 것이 좋은 거죠. 이제 뜨겁게 아마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종목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요.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다양하게 참여 가능하신데 전화는 02377-026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항상 문의를 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요소는 꼭 포함되셔야 된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간 성장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즘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는 저는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이런 얘기들도 오늘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방송 도중에 또 못다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이 하단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요즘에 QR코드 많이 익숙하시죠? 좌측 아래 카메라로 QR코드를 참여하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를 통해서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오픈 채팅방에 참여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또 무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 함께 하겠지만 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요.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또 교재 2권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프닝 멘트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궁금하시잖아요. 이번 주 시장 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부터 볼게요. 코스피 외국인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제 이제 조금 수급 불안정해서 조금 긍정적인 거 1,100억 정도 외국인 매도가 나왔지만 나갔던 매도에 비해서 매수는 굉장히 찔끔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시장은 턴어라운드가 어렵다. 사실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주의 깊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달러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차익이라고 그러죠. 주식은요. 시세 차익도 있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전을 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차익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달러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1,150원. 제가 그 며칠 전에 통화를 좀 했습니다. 수출 수입에 관련된 분들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대표님들이죠.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저는 어쨌든 간 실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론만 갖고 대화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관련해서 이제 달러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1,150원이 계속해서 안착되게 되면 1,200원이 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주시장도 절대로 달러의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는 만만치는 않을 거다,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가치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저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풋옵션 순매수가 지금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7월 7일자부터 7월 23일까지 순매수 포지션이 계속 찍히거든요. 이렇게 순매수 포지션이 많이 찍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물론 증시는 어제 이제 신고가를 넘어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3대 지수, 미국의 3대 지수도 상승을 했지만 빅스가 쌍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 중에서 제가 잘 보는 것 중에 하나 쌍바닥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특화된 게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잘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빅스라는 것은 이제 변동성 위험 지수인데 변동성 위험 지수라는 것은 시장이 위험할 때 변동이 커지잖아요. 그냥 막 심장이 쿵쿵쿵 떨리고 그게 이제 변동성 위험성 지수입니다. 근데 그 변동성 위험성 지수가 지금 쫙 지금 치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리스크라는 거예요. 빅스가 쌍바닥 이후에 빅스가 쌍바닥에 나왔던 이제 반등,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 절대 녹록지 않다. 왜? 여태까지 빅스가 저번에 이제 쌍바닥 나올 때는 자 이제 쌍바닥 중에서도 어떤 쌍바닥이 좋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쌍바닥이 좋거든요. 근데 저번에 저점이 내려가는 쌍바닥이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었는데 이번에는요 저점이 바닥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건 리스크 맞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부터 지금 한국 증시 조금은 관리 필요하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빅스 쌍바닥 이후의 반등 패턴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가 지수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3,200대에서 놀았습니다. 3,214포인트에서 3,264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어떤 종목을 택해야 하느냐. 분명히 하락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우리 모르진 않아요. 다만 그 하락이 연기될 뿐이지.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 주 특징주 좀 볼게요. 특징주 보게 되면 실적 기대감. 저는 계속해서 목 놓아 얘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2차 전지죠.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한솔케미칼, 뭐 테이펙스,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쫙쫙 올라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들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서 제가 업체들 이렇게 미팅을 해보고 다녀보면은 결국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 눈에 딱 보여요. 그러면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 대표님들의 어떤 특징은 무엇이냐? 다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는 50년 이상의 딱 상승이 있기 때문에 어깨가 딱 쫙 펴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 좋습니다. 딱 이러면서 지금 고용이 힘들어요. 지금 고용이 힘들다는 건 뭐냐? 지금 오히려 공급자, 수요자로 봤을 때 직원분들 채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커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상반기 때였나요? 2차 전지 하락할 때 제가 그런 얘기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진짜 실무 알고 계시냐? 지금 2차 전지는 까파가 계속 커지는데 왜 2차 전지 빠진다고 그러냐? 이렇게 화까지 냈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2차 전지 다 올라오고 있죠. 이게 뭐냐? 경험이에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이제 순환매 때문에 움직이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차바이오텍, 뭐 CMG 제약, HLB 제약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약바이오는 아직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왜 그러냐? 지금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봤어요. 뭐냐면 정말로 치료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정말 줄기세포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그렇다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체크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황정호의 베스트 스탁을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하니까 지속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실무적인 스토리라인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을 올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똑같은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베스트 스탁만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꼭 준비해서 이 시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오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 제가 제약바이오를 딱 분석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약바이오가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FDA 임상 승인까지 나오는 것이 쉽겠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 거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약에 대한 모멘텀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 할 수 있는 곳은 SK그룹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구간들이 많고요. 그럼 신약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제조업에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은 복제 기술에 뛰어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CMO라는 것은 뭐냐면 위탁 생산을 하는 거예요. 위탁 생산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주목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제가 글로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조업 쪽, 그러니까 바이오와 제조업이 섞여 있는 그런 로직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번 주도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세종 메디컬, 뭐 휴마시스, 덴티움 같은 약간의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주식을 저도 늘 배우는 입장이지만 결국 주식은요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결국은 니즈를 쫓아가는 것이 주식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마음이 급해요. 꼭 쫓아갈 종목들이
좀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잃는 거거든요. 항상 그 주도에서 조금 눌리더라도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들 정말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말 제가 많이 들었던 실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들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자, 전화는 02377-0263번, 문자 샵 3772 혹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야 되고요. 전화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목소리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넷마블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매수가는 13만 5천 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20%가량 되거든요. 아, 비중 20% 정도. 네, 그 네. 넷마블을 들고 있으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네, 넷마블이 네. 카카오뱅크 지분을 3.7%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어제 공모가가 확정한 후에 8월 6일 날 상장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카카오 지분을 갖고 있었던 뭐 S24라든지 이런 데들은 상한가를 어제 갔는데 네네. 넷마블은 이제 조금 오르는 걸로 끝나서 네, 이게 예전에 BTS 상장할 때 보니까 한 20만 원도 넘어갔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게임들이 워낙 좀 굵직굵직한 게임들 다시 한번 출시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종목 자체는 작은 종목은 아니죠. 그죠? 한 12조 정도 되는 네, 대형 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상승을 하다가 다시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네, 이제 네. 횡보 기간을 만들면서 다시 이제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을 모두 다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BTS를 캐릭터화해서 뭐 게임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지분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또 외국 텐센트 업체와 함께 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기대감, 그다음에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형 게임 업체들이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보게 되면 이제 좀 잘 체크하시고 잘 접근하셨다라고 보는 게 지금 계속해서 오른쪽이 높아지는, 즉 저점이 올라가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제는 삼각세기형 차트가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삼각세기형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주가 파동과 함께 재파동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뚫고 나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만 한 5, 6천 원만 위로 올라가더라도 네. 악성 매물은 또 다 정리가 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주가는 저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고 있고요. 다만 1차 저항이 좀 보입니다. 1차 저항이 16만 원 정도에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네. 저항은 18만 원까지는 보입니다. 근데 이 워낙 자체가 몸이 큽니다. 몸집이 네. 크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이제 20조까지 가기는 어렵고 12조에서 지금 현재 15조까지는 가지 않을까. 15조라고 봤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한 20에 30%, 20에 30%면은 28,000원이면 17만 원. 그러니까 딱 네. 17만 원 정도가 잡히네요. 그러니까 네, 네. 17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네, 네. 손절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워낙 많이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네. 12만 8천 원 손절 라인은 드리는데 17만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13만 원 초반까지 뭐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한 10% 정도를 더 사보는 거는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뭐 종목 자체가 네. 13만 원짜리는 부담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어쨌든 넷마블이 작년에 좀 어두운 터널들이 많았는데 어느 네. 정도 이제 어두운 터널도 건넜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 되십시오. 네,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종목입니다. 제가 트렌드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데 좀 이제 관련해서 게임 쪽과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뭐 이런 이슈는 트렌드와 또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드림 시큐리티 네. 5,700원에 30%요.
드림 시큐리티 5,700원에 비중 30%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들고 있으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카카오뱅크 뭐 상장 이슈도 있고 뭐고 일단 보안 쪽이 앞으로 좋다고 해갖고 네네. 일단 사는데 이게 그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도 이게 앞으로 뭐 계속 좋은 보유를 계속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물어보려고 제가 드렸는데. 네. 자, 일단은 뭐 카카오뱅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있었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기술로 해서 이제 카카오와 함께 좀 시너지가 같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이제 보안 쪽에서는 계속해서 두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올해는 좀 실적이 좀 다소 작년 비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원래 보안이라는 것이 1분기 때 실적이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오히려 하반기 갈수록 실적이 좀 잡히는 특수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는 물건을 좀 갖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3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 나왔는데 100억 정도만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 3천억 정도까지는 유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두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이는데 좀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참 신기한 게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저도 드림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6,000원이라는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보면은 지금 몇 달 동안 6,000원만 가면 빠지고 6,000원만 가면 빠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일목균형 제가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구름대에서 길게 이 자리에 늘어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도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6,000원이 됐을 때는 좀 쉽게 또 당기는, 그러니까 밑으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6,000원에서 한 번 정도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뭐 카카오뱅크를 떠나서 지금 종목적으로도 좀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박스권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5,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 포지션이 되고요. 6,000원에서는 물량의 최소 70% 정도 정리하시고 다시 5,000원 밑에서는 매수하는 그런 박스권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6,000원, 일단 단기 저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7,000원까지 열려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종목이라는 게 또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습성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주식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이라는 것이 지금보다는요, 이게 5G가 잘 돼야 돼요, 사실은. 5G가 잘 되고 그러면서 이제 IoT 시장으로 넘어가고 보안이 확장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보안이 생각보다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의 어떠한 실무적인 상황을 보면은 왜 보안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차라리 사후 약방문 생각을 많이 해요. 보안은 관리비로서의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터지고 나서 약방문적인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규모에 비해서 잘 우리나라는 안 잡힌다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실무 이야기겠죠? 네, 지금 다음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전 넥스타이 네. 2020원이고요. 네. 15%요. 넥스트아이 2020원 비중 15%. 예. 네, 넥스트아이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추천해가지고 주위에서. 네. 근데 이제 조금 좀 주가가 안 가서 좀 답답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신 것 같으세요. 예. 넥스타이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잘 풀려야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풀릴 것 같아서 기대감 때문에 종목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또 조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대타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으면서 좀 하락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였죠. 예, 정치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서 사실 좀 두각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처럼 어느 정도 결정이 나버리고 이제 뭐 이준석 테마주로 엮였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오히려 당 대표로 연결이 되는 순간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020원이시면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사진 않으셨어요. 2,020원이면 높은 자리에 사지는 않으셨고 이 회사 자체가 지금은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 지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정도에서는 1,680원에서는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던지는 물량, 매도하는 물량에 대해서 좀 방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원이면 사실 매수는 잘하신 거거든요.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아이고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지지대 구간과 만나는 구간이에요. 종목 자체가. 그러면 지지대 구간과 만난다라는 관점은 뭐냐? 요 구간이 사실 2,020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지가 뚫리면 다시 저항이 되잖아요. 그죠, 시청자님? 지금은 그 자리가 저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나마 한 10% 정도, 15% 정도 들고 계시니까 10%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2차 지지 구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차 그 방어대가 뚫리면서 2차 방어대로 왔어요. 근데 2차 방어대에서는 지금 잘 방어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지금 전진할 겁니다. 즉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탈환하러 갈 거예요. 근데 탈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본전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2차 지지대 왔을 때 1,700원에 왔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 자리였던 2,02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1,6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실 때는 지지와 저항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대는 원래 방어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방어대가 뚫리게 되면 다시 거기를 탈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요새를 갖고 있을 때가 오히려 탈환하기가 지키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요새를 뺏기면요. 이제 그 요새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요새를 뺏으려면 또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새를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들 좀 쉽게 제가 항상 다양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더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 보이시죠?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해서 입력 후에 전송하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정보 또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좀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다양한 종목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장을 잘 대응하는 방법 함께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신세계고요. 306,400원에 30% 비중이요. 네, 306,400원에 신세계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이 종목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주식 추천하는데 가입을 해가지고 네네네. 네, 추천을 받아서 네, 매수를 했는데 좀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수익이 안 좋아서 제가 거기 탈퇴를 해서 더 이상 네네. 네, 리딩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들고 네, 있어야 되는지. 들고 가도 되는 건지 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추매를 해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될지 이거를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네. 네, 상담 요청 드렸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든 신세계든 사실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과 근데 또 네. 요즘에 이제 쓱이라고 해서 쓱닷컴 아시죠? 요즘에 네. 이제 오히려 인터넷 매장은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세되는 구간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네. 종목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종목 네. 큰 종목들은요. 배당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종목은 작년에 배당금이 1,500원이었고요. 네. 재작년에 배당금이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배당금은 한 2,000원 정도 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자, 이 종목이 지금 27만 4천 원인데 20만 원 안쪽이 들어왔을 때가 우리가 봤을 때가 이제 1% 구간이거든. 2,000원 정도가. 그죠? 그리고 네. 만약에 지금 2,000원에 배당을 준다고 했을 때 30만 원이면 한 지금 조금 배당이 좀 낮게 형성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0.7% 구간인데 우리가 0.5% 구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 종목의 네. 끝은 말씀을 드릴게요. 40만 원은 이 종목은 끝입니다. 제가 이 아. 로직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 30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실적만 좋아지면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30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더 담아서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네.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오게 네. 되면은 본전 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요. 29만 8천 원에서는 지속적인 매도를 놓는 게 좋습니다.
아. 29만 8천 원. 거기 정황이 많기 네. 때문에. 자,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추매하고 싶으시다. 추매하고 네. 싶다 하시면은 25만 원 밑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놔두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네. 이 구간에서는 애매모호한 자리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 잡았다가는 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유분방하게 움직일 겁니다. 25만 원에서 30한 1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릴 거니까 이 자리를 버리는 자리라고 네.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네. 31만 원이 오면은 전략 매도 의견. 그다음에 만약에 추가 네. 매수하고 싶으시면은 조금 안타까더라도 지켜보시다가 안 내려오면 최고지만 내려오면은 25만 원 밑에서 비중 20% 추가 매수 네.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리겠습니다. 좀 해결되셨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 큰 종목들은요, 무조건 배당금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 배당금을 보고 누가 들어옵니까? 기관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현명하게 기관보다 먼저 매수해서 기관한테 매도하자. 우리가 그죠? 기관보다 먼저 매매 투자하는 법. 그러면 그 작은 파동 신경 쓰지 말자고요. 1주, 2주 파동은. 그 파동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노직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한솔 테크닉스고요. 네, 한솔 테크닉스. 네. 네네. 비중이 1,200원이고, 네. 매수가가 1,200원이고, 네. 비중이 10%입니다. 12,200원 비중 10%. 한솔 네네. 테크닉스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TV 부품하고, 네네. 무슨 핸드폰 부품 뭐 이것도 하고, 태양광 쪽에도 연관이 있고, 네. 그래서 모멘텀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한 번 좀 11,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목표가를 14,000원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라 네. 그냥 더 올라가길래 바라고 했더니 그냥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전혀 올라올 줄을 모르고 계속 하락만 해가지고 네. 이걸 한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사실은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솔 홀딩스가 최대주주다 보니까 마음은 좀 편안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명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다른 한솔 종목들은 잘 갔는데 이것만 안 가다 보니까 또 그것도 좀 가슴 아픈 또 사연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IT 관련된 기업입니다. 뭐 LED, LCD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연결해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솔 테크닉스는 이제 베트남 쪽이랑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주목받아야 될 게 TV용 파워보드랑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LED, 그다음에 휴대폰 EMS 쪽 사업이 잘 돼야 이 종목도 잘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베트남 쪽이 좀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도 좀 약세 흐름으로 좀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한솔 테크닉스는 꿈과 희망이 좀 많았던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시총이 3천억인데 지금 현재는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자본금이 1,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완전히 자신이 있어가지고 딱 돈을 딱 쌓아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 많고 든든하기 때문에 뭐 이 회사가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실적적인 부분들이 약간 우려가 돼서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솔그룹주들은 어쨌든 삼성에서 분사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한솔 쪽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모두 다 매기세가 한번 불 것 같아요. 한솔 테크닉스 불었죠. 그리고 테이펙스 불었죠.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 한솔 케미칼이 정정하겠습니다. 한솔 케미칼, 뭐 테이펙스, 한솔 PNS 뭐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움직였거든요. 그럼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주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 다시 신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400원 안 깨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400원 안 깨면 다시 재반등인데 이 종목이 거래소 종목입니다. 거래소 종목이고 코스피 200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재반등 올해 안에 반등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11,000원. 11,000원, 2차적으로는 12,000원까지 앞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죠. 12,000원까지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11,000원, 2차 12,000원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드린다면 8,300원 제시 드릴 건데
못 간 종목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종목은 한솔홀딩스 그룹주이기 때문에 한번 키 맞추기를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가 11,000원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일부러 한솔그룹주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 분석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좀 면면히 살펴보니까 어떠한 그런 그 가계도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도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어떤 로직으로 움직이고 키 맞추기가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단 보시면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또 문자 샵37 통해서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 또 우리 다양한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종목 매수... 네. 세진중공업 네. 매수가 6,830원에 네. 100%요. 6,800, 비중 100%. 세진중공업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옆에서 뭐 소개를 좀 받아가지고 네네. 이제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맞아야지만 또 잘 갈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좀 이슈가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올해 주식은 뭐니 해도 이제 LPG 그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붙게 되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건데 실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종목 실적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중공업들이 오랜만에 호황을 좀 맞았어요. 여태까지 뭐 조선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없었고 또 약세 흐름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 다 키 맞추기 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거는 LPG 연료 탱크 건조량 증가와 함께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괴리율이 좀 높긴 한데 멀티플로 증권사 몇 군데는요.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긴 했지만 현재 시총이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기업 구조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세진중공업 같은 게 이제 울산에 있는 기업인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3월 달에만 작년도 실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60억이 나왔고요. 작년에 영업이익 12억이었고 재작년 영업이익 94억이었다면 거의 한 분기 만에 모든 실적을 다 따라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특성으로 봤을 때 만약에 60억씩 4개, 4분기로 잡는다면 64, 24, 200억에서 300억 사이의 영업이익을 낼 수만 있다면 지금 시총이 절대로 무리한 시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연간 그 컨센서스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400억까지도 아니 240억 정도 잡히게 되고 당기 순이익이 한 400억까지 잡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유보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업체들이 유보율이 낮은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도 400%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파동은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자꾸 저항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그 관성의 법칙도 있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가면 다시 되돌려오는 성질이 있는데 7,500원만 되면 이 종목은 자꾸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500원이 됐을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7,500원의 강력 저항이 좀 보이고요. 지지라인, 손절 라인은 6,400원 제시드리겠는데 지금 일목균형표 기준대 지지대를 2차 지지대를 만났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500원이 되면 저는 종목을 한번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6,000원 밑으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뚫기에는 무상증자 이후에 수량도 늘어났고요. 저항도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목표가 7,500원 제시드리고 나중에 만약에 다시 재매수 시작하신다고 하면 6,000원 이하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전략 드렸고요. 제가 좀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들 구체적인 설명 많이 드렸는데 꼭 성공 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분 종목 상담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하단 보시면은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을 통해서도 참여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마다 그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8시부터 9시까지 무료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또 온라인으로 오셔서 참여 가능하시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AS와 함께 그다음에 종목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랑 옵트론텍이었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죠? 왜냐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카카오 게임즈 유일하게 바닥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10만 원 이상 갔고요. 이 종목도 안 간다라고 굉장히 답답해 하셨던 분들 계셨는데 결국 가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2달은 행보했어요, 그죠? 근데 3개월째에 그냥 날아가는 거.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닥에 잘 잡으면 이것도 100% 이상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다리면 되는데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6만 원이 되면 매도하고 좋은 종목은 결국은 뭐예요? 잘 사면 그러니까 매수가 딱 잘 돼 있으면 좀 밀려도요. 언제든지 많이 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옵트론텍 말씀드렸었죠. 자,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중바닥 찍고서 차트 만들어가죠. 옵트론텍은 지금 주요 고객처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애플, 그다음 테슬라 이쪽이었잖아요. 결국은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 반등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차트는 크게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저의 관심주 오늘 좀 주의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그 2개의 섹터에 많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2차 전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집중하고 있냐? 2차 전지와 함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메타버스랑 NFT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특히 NFT.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건데요. 요거는 또 나중에 베스트 스탁을 보시면은 또 많은 공부 되실 겁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오늘 2개 갖고 왔습니다. KG 케미칼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케미칼, KG 그룹사죠. KG 그룹사 중에서 거의 이제 지주사격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를 갖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소재 및 비료 제조 판매 요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얼만큼 잘 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높은 구간이긴 한데 그 자회사 KG 에너캠, 전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KG 에너캠이 황산 니켈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결국은 니켈은 양극재 만드는 성분에서 비율을 굉장히 높게 차지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주목해보고 있고요. KG ETS랑 KG 이니시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회사의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매수단가는 분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단가 34,500원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 드리는데 종목 자체를 조금 급하지 않게 사신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적극적으로는 32,500원 밑에가 조금 더 적극적인 구간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제가 업체랑 한번 좀 통화해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늦게 전화하는 바람에 통화를 못했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제가 통화가 되면 이야기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회로 폐배터리 등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활을 받고 있습니다. 타 종목에 비해서 좀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바닥에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자, 삼성 SDI, 삼성전자, LG화학이 주요 고객사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가감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가 안 됐을 때는 구조 조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구조 조정과 함께 체질 개선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단가는 9,100원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00원, 현재가 7,600원 제시 드리겠는데 회사가 좀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 루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2종목 정도 제시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NFT, 2차 전지,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별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관심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오늘 못다한 얘기들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강연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은 QR코드와 샵377이 황주명 이렇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다양하게 좀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오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도 함께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질문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여러분들과 오늘도 재밌는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제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 두 번째는 강력하게 이 종목이 좋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스토리. 그럼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제 차트가 될 수 있겠는데 그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하나의 로직을 좀 전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준비한 것이 이제 MACD 오실레이터라는 종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MACD 오실레이터 매매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라는 것은 MA 이동평균선의 CD, Convergence and Divergence라고 해서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추세지표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 원리는 단기, 장기 이평의 차이를 이용해서 생성하게 되는데 EMA, 즉 Exponential Moving Average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금융공학 이야기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주식은 수렴을 하면 컨버전스 수렴을 하면 다이버전스 발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식의 답니다. 만든 이유는 기존 이동평균선이 좀 느리게 반영한다. 그래서 오히려 쫓아가는 매매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DC 매매 전략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MACD의 지표로 활용하게 되는데 기존 이동평균선 12일과 26일의 골든크로스를 미리 예측하고 분석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좀 미리 반영된다는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주식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좋은 주식을 사면 결국은 갑니다. 근데 그 좋은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황금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어느 때부터 매수를 해야 결국은 손실이 안 나고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분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해야 되는데 기존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보다 선침해 가능함으로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혹은 오실레이터 이용해서 오일선과 접목해서 활용합니다. 자, 오일선 돌파 시 강력한 또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고 펀더멘탈이 안정력 종목 위주로 해서 매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종목 볼게요. SKC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동박 관련주로 두각을 받았습니다. 자, 사실 이 주식은요, 언제든지 매수 가능한 종목이었어요. 제가 SKC 같은 경우는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MACD 오실레이터가 돌아서는 자리, MACD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변화의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오실레이터입니다. 이게 색깔이 딱 보이죠? 이거는 다 모든 HTS마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차트로 위로 올린 것뿐입니다. 자, MACD 오실레이터가 음운에서 주가가 밀리고 양운에서 될 때 이런 데서도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쭉 올라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런 데 사고서 뭐 이렇게 매매하셔도 되시는 패턴입니다. 즉 주가가 주식이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말은 못하겠고 그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 MACD 오실레이터 돌아설 때 매수하면은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음봉 나온다라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좋은 주식은요. 기다리면 가는 거예요. 기다리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MACD 오실레이터가 떨어집니다. 주가 파동해서 여기서 양운 바뀌면서 여기서 한번 기회 줬고 다시 음운 바뀌면서 양운 바뀌고 여기서 매집. 여기서 사가지고 사실 기다리면은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 파동 하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큰 파동을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소전기차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고 다시 내려왔어요. 이 종목을 다시 사고 싶어요. 상하프론테크를. 어떻게 하면 돼요? MACD 오실레이터가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음운으로 바뀌겠죠. 시장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양운으로 돌아설 때. 이건 뭐냐면 좋은 주식을 언제 사느냐에 대한 그냥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좋은 주식은. 그건 좋은 주식을 다 알진 못하죠. 어쨌든 간 좋은 주식을 어떻게 사느냐. 이 양운이 돌아설 때만 매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효성 보시게 되면 MACD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여기서 못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면 정말 강심장이어야 되는 거고 여기 MACD 오실레이터 돌아서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건 기다려야죠.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하려면 기다림도 필요해요. 그러면 MACD 오실레이터 돌아설 때 보시게 되면 돌아서고 올라가잖아요. 자, 10만 원짜리 108,500원 30%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마음의 여유를 두고 좀 빠지더라도 종목적으로 여기서 올라섰으면 마이너스 7, 8% 빠집니다. 7, 8% 빠지더라도 주가 상승 좋은 종목이라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황금 주식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황주명이잖아요. 황금 주식이 70%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30% 차지하기 때문에 황금 주식을 먼저 찾는 능력을 기르시자. 그래서 황금 주식 말씀드렸죠. 앞으로 황금 주식은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금 메타버스나 NFT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효성화학은
원래 여기서 쭉 올라가는 차트였어요. 근데 갑자기 투매가 나온 거예요. 투매가 나와서 이럴 때마다 매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자, 효성화학은 제가 두 가지가 좋았다고 그랬죠.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태발타기가 좋다. 왜 화학 관련된 종목과 함께 주사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지금 주사 맞고 있잖아요. 요즘에 예방접종하고 있죠. 그 백신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데서 추가 매수했으면 충분히 올라가죠. 정고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거 다시 어떻게 사면 돼요? MACD 오실레이터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뀔 때 좋은 기업들은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뀔 때만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뀔 텐데 이 자리는 제가 이제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말이 빠릅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 자,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운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매수하기 어렵죠. 왜? 가깝잖아요. 대신에 이건 충분히 많이 빠지고 나서 양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주식 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주식. 황금 주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골프존. 요즘에는 골프장보다 골프존이 더 잘 나가요. 그죠? 요즘 골프존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자, 골프존 같은 경우 우리 잘 나가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실생활에서 보게 되면은 성인들의 놀이 문화가 없어요. 특히 남성분들 요즘에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는 뭐 한 게임당 인당 뭐 15,000원, 2만 원이기 때문에 술 먹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만큼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골프존 같은 게 다시 어떻게 사면 돼요? 이게 쭉 내려와서 음운이 양운으로 바뀔 때. 내가 사고 싶은,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을 어떻게 하면 된다. MACD를 보고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음운으로 쭉 내려왔다가 양운으로 바뀔 때 사면 된다. 타이밍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MACD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럼 좋은 종목은 갑니다. 자, 제놀루션.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지금 안정적 재무구조의 실적적 기대감이 지속됐다. 이런 데서 매수 포지션 잡힌 거죠. 매수 포지션 잡히고 만약에 양은 올라갔어요.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분할 매수, 만약에 주가가 밀렸어요. 밀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MACD가 음운으로 바뀌겠죠. MACD가 오실레이터입니다. 정확하게는. MACD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바뀌고 양으로 딱 찍히는 순간 지금 그 순간 사면 됩니다. 대신에 전고점과 좀 차이가 있을 때. 그 전고점과 비슷할 때 오실레이터가 돌아버리면 그거는 매수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재밌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쨌든 삼바잖아요. 그죠? CMO,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CMO 쪽은 괜찮은데 자, 주가가 밀리다가 양운, 음운 자, 주가적으로 75만 원에서 포인트 한번 나왔고 자, 쭉 하다가 음운 나왔고 양운 여기서 포인트 나왔고 자, 지금 사면 돼요? 안 돼? 지금은 아니죠. 다시 MACD가 오실레이터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그때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가 좋은 종목이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만 확인하면은 주가는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단순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뀔 때 그때가 투자 포인트다. 언제 삽니까? 간단하죠. MACD 오실레이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이런 정보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할 수 있는데요. 하단 보시게 되면은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자 샵 3772 황주명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이 알고 또 단순해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고급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함께하니까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성공 투자는 결국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곁에 제가 항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